안녕하세요. 매주이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우리는 많이 하는 형들 인 골방!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이브를 함께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많이 하는 형들인 골방, 녹화 현장, 라이브로도 송출되고 있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 참고하셔서 유튜브 라이브도 참여하시고요. 투표도 한번 직접 참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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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세 명이서 침 튀기는 토론을 펼칠지 주제 공개해볼까요? 무더위를 날려버릴 생존 영화. 와우. 은근히 많죠, 찾아보면. 그렇죠. 뭐 조스 올리신 분도 계시고요. 아까 아틱 올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틱. 또 각자 나름의 생존 영화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1등을 차지하셨던 정크님부터 준비하신 생존 영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무더위를 날려버릴 생존 영화는 바로 127시간입니다. 미국 유타주 블루존 캐니언으로 나홀로 여행을 떠난 주인공 아론. 평소 자주 여행을 해왔던 것인지 거대한 암벽 곳곳을 제 집처럼 다닙니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 좁은 절벽 사이를 타다 실수로 암석과 함께 떨어진 아론. 게다가 그 암석은 그의 오른팔을 짓눌러 버리면서 절벽과 절벽 사이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죠. 가진 것은 산악용 로프, 칼, 약간의 물,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전부고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수단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으며 손이 바위에 짓눌려 행동도 제약될 수밖에 없게 된 아론. 그렇게 하루 이틀 탈출하지 못한 아론은 주마등처럼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과연 그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영화 127시간입니다. 트레인스포팅 28일 후 슬럼독 밀리어네어, 요걸 연출한 데니 보일 감독님이 만든 2011년 작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영화 실제 아론 렐스턴이라는 인물이 겪었던 실화가 담긴 자서전을 바탕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 책이 영어 국가들에서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들 정도로 아주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냈고요. 또 아론은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이렇게 말해주면서 많은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론이 당한 사고처럼 이 사고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사고가 나게 되고 평소 이제 클라이밍을 좋아하던 아론이 딱 하필이면 짚은 바위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의 손을 딱 짓누르게 되죠. 게다가 이제 급작스럽게 온 불행은 사람으로 하여금 또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눈앞에 또 희망이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멀어질 때 사람은 되게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걸 영화가 되게 잘 표현을 했고요. 또 이런 슬픔을 잊고자 아론은 앞에다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켜놓고 자신만의 그 모노 드라마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대사들과 이야기들이 상당히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진짜 이거 캘리그라피 하나 써서 딱 남기고 싶다. 대사들이?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대중적이고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라서 보시면서 대사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또 있다는 거. The minute I was born, every breath I've taken, every action has been leading me to this crack on the earth's surface. 자, 그럼 또 이 영화도 좋아하신 분들이 또 여러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영화를 본 후 물 한 컵을 마셨다. 내가 그동안 마셨던 그 어떤 물보다 달콤했다. 단순히 조난 영화가 아닌 가족의 사랑과 인간의 절박함을 잘 표현한 영화. Eddie. Hey guys, what's going on? 그럼 또 다른 댓글 만나볼까요? 네, 실화 자체가 감동적이고 훌륭하지만 영화로 보기엔 사실 소재가 좀 빈약하다라는 댓글이 있는데 빈약하다. 절대 부족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가 꼭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거나 뭐 우주가 나오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 사는 얘기도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가 영화의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혼자 바위에 깔려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까 이걸 직접 체험해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영화는 그런 걸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이 영화이기 때문에
소재가 뭐 빈약하다 이런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Everything is just comes together. You're gonna be so lonely. I chose all of this. Call me, okay? Lots of love. 그럼 마지막으로 정크림이 준비하신 촌철살인 들어보면서 소개 마무리해볼까요? 삶이 바위로 가로막혔을 때 드는 수많은 생각들.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한 생존 영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올레TV를 통해서만 보실 수 있는 영화들을 모아놓는 컬렉션이죠. 올레TV 초이스에서 영화를 골라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화 오버로드입니다. 1944년 6월 6일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미국의 특수부대가 비밀작전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What is our target, Grunhard? Radio jamming tower on top of a church near the town center, Sergeant. 프랑스의 한 지역에 세워져 있는 전파 방해탑을 폭파하는 것이죠. 이 미션에 성공해야만 연합군의 폭격기들이 공중에서 전투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시간. 하지만 이들의 착륙을 구경만 하고 있을 리 없는 독일군의 방해로 인해 특수부대는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약속된 장소에 나타난 부대원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우연히 만난 한 여인의 도움으로 목표 마을에 쉽게 잠입하고 그녀의 집에 숨어 독일군의 숨막히는 감시를 피해 탑을 파괴할 계획을 세웁니다. You been inside that compound? No. The trucks go in and out, but we are shot if we go near it. 그러던 중 계획에 없던 과정을 통해 목표 지점에 혼자 먼저 진입하게 된 특수부대원 보이스는 눈앞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광경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긴 단순히 전파 방해 시설만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연 보이스와 특수부대원들은 이 이상한 곳의 비밀을 밝히고 임무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오버로드라는 영화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쟁 영화입니다. 우리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처절했던 상륙작전 현장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병들이 배를 타고 가서 내려서 해안가에 가는 동안 총알바지가 되는 그 처절한 장면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이 영화는 그 똑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해당 작전을 실행할 때 비행기를 타고 침투하는 병사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영화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특수부대원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비행기 속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설정이 이러니만큼 영화는 전쟁 영화로서 장르를 확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증도 하고요. 실감난 액션을 연출해냅니다. 그러면서부터 독일군의 폭격이 시작돼서 실제 비행기가 착륙도 제대로 못하고요. 낙하를 제대로 시켜주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 마을까지 가는 부대원은 비행기 안에 있던 10몇 명, 20몇 명 부대원 중에 5명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 영화로서의 매력, 일단 오버로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큰 매력입니다. 근데 이쯤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영화 좀비 영화예요. 1+1, 이 장르적 혼합이 오버로드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제작진이 실제로 그 보도 자료를 보면은 영화를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전쟁이라는 장르의 영화 갖고 있는 매력과 좀비 영화 갖고 있는 매력, 이 두 가지 각자 갖고 있는 개성을 죽이지 않으면서 혼합해서 한 가지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제작진 사이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구현해낸 게 오버로드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전통 전쟁 영화로 가다가 어느 순간 좀비물로 갑자기 바뀌어요. 근데 좀비물로 바뀐 상황에서도 전쟁 영화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쪽 장르가 메인으로 비중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다른 쪽 장르를 버리지 않으면서 기가 막히게 두 장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를 끝까지 갖고 가요. 오늘 주제 뭐예요? 무더위를 날릴 생존 영화 찾는다고 하셨죠? 전쟁 영화만큼 또 등골이 오싹한 영화 있습니까? 좀비 영화만큼 등골이 오싹한 영화 있습니까? 이 두 개를 합쳤어요. 얼마나 서늘할까요? 이 무더운 날 친구들, 가족들과 모여서 긴박하게 스릴을 느끼면서 볼 수 있는 단체 관람 영화 찾고 계신 분들께 당당하게 오버로드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레TV 초이스 영화인 오버로드는 무려 제23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월드 판타스틱 레드 부문의 출품작이기도 한데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너무 가고 싶지만 못 가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올레TV를 통해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오버로드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초반부터 호기심을 자아내는 전개에 보는 눈에 높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이런 얘기네요. 맛있게 잘 섞인 비빔밥 같은 영화. 장르 비빔밥 맛집 인정이요라고. 아하. 그렇죠. 맛집 인정이죠. 또 이 영화는 근데 아직 개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질문 좀 더 만나볼까요? 그 영화 정보를 찾아보니까 네. 그 유명한 J.J. 에이브럼스가 제작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네. 진짜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일단 리부트의 마술사, 심폐소생술의 네. 황제. 뭔가 시리즈가 세대가 지나면서 인기가 없어진다 싶을 때 이분이 맡으면 갑자기 살아나요. 이분이 사실 제작자로 은근히 많이 활동을 하세요. 네. 영화 제작 회사를 본인이 갖고 있어요. 배드 로봇이라는 로고를 보신 기억이 있다면 그게 다 J.J. 에이브람스의 회사에서 나온 영화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드로봇에서 나온 영화만 훑어봐도 미션 임파서블 4, 5, 6편 다 여기서 만들었고요. 스타트랙 나중에 나온 영화들, 스타워즈 영화들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미스터리 스릴러의 매력 있는 영화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클로버필드, 클로버필드 10번지 다 이 제작사 영화입니다. 오버로드라는 영화 역시 배드로봇에서 나온 영화입니다. 이 쌍제이 감독님이 지금처럼 블록버스터 연출하시기 전에 그 전에 우리 김은진 배우님하고도 또 인연이 있죠. 로스트라는 전설의 미드 감독님이기도 했거든요. 그때부터 미스테리한 거 그리고 떡밥을 던져서 관객들 그리고 시청자들이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연출 이미 도 같은 분입니다. 그런 분의 제작사에서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 말씀드렸죠. 심리적으로 쪼이는 연출들 가득 들어있고요. 이분이 감독을 직접 픽해서 이 영화에 기용을 하신 거예요. 제작자로 이분이 많은 입김을 불어넣고 감독과 배우들 다 체스말 두듯이 만들어서 완성한 영화니까요. 이분이 밀어주고 있는 신예 감독과 신예 배우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I told you my aunt was sick.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촌철살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혼종이 선사하는 1+1의 매력.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영화 제목까지 아이스크림 하드가 들어있는 다이 하드. 뉴욕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는 존 맥클레인. 그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가족이 있는 LA로 향합니다. John. 아내 직장이 있는 나카토미 빌딩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인 한스 그루버가 이끄는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그들의 목표는 빌딩 금고에 있는 6억 달러. 철통 같은 보안의 금고를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은 물론 경찰의 장갑차도 두렵지 않은 화력으로 무장한 한스 그루버 일당. 다행히 인질로 잡히지 않은 존 맥클레인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과연 그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 1위라고 하기에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며 후에 나온 액션 영화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다이하드 1편. 1988년 작품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넋을 놓고 보게 되는데 가장 큰 감상 포인트 중 하나가 주인공이 맨발의 러닝 셔츠 차림이라는 겁니다. 정말 맨발의 톤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일단 주인공 존 맥클레인은 영웅적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영웅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를 막으니까, 테러가 나쁜 거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영웅적인 거지 그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매사에 불만이고 투덜이에다가 츤데레입니다. Come out to the coast. We'll get together. Have a few laughs. 이 영화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점, 이 영화의 악역 한스 그루버가 나오는데 이분이 누가 연기하셨냐?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한 스네이프 교수님. 그분의 영화 데뷔작입니다. 이 영화로 이분이 원래 연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영화를 데뷔하게 됐어요. 이게 악역이 빛나는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거든요. 네, 굉장히 비열하고 악랄하고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는 막 당황하지 않고 막 차분하게 존 맥클레인 John McClane of the New York Police Department.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또 연기를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막 죽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신인. Don't kill me, don't kill me, please, please. Whoa, relax. Relax, I'm not gonna hurt you. 이렇게 그야말로 쉽게 죽지 않는 동부 경찰이 서부에서 생고생하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대부
다이하드 올레 TV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죽도록 고생하는 주인공에 대한 교과서적인 작품. 죽기 직전에도 농담을 던질 것 같은 젊은 시절 브루스 형님의 살아 숨쉬는 액션. 영화가 정말 시나리오적으로도 깔끔하거든요. 태클 걸 게 없습니다. 자, 그럼 태클을 걸어볼까요? 네, 뭐가? 1988년 영화라 그런지 액션 연출이 매력적이지 못한 듯. 이거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 많이 이게 여러분들이 울고 먹어줘서 그래요. 이 영화가 시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블루레이가 나오고 나카토미 빌딩 영화의 배경 자체가 이렇게 피규어가 돼서 나왔을까요?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30년 전 영화하고 지금 영화하고 약간 연기의 스타일에 약간 갭이 있겠죠? 그건 있겠죠. 그때 영화하고 지금 영화하고 연기 스타일은 다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촌철살인 들어보고 소개 마무리해볼까요? 저는 다이하드기 때문에 촌철살인 역대급으로 짧습니다. 전설의 시작. 좋습니다. 저희 3명이 소개한 무더위를 날릴 생존 영화 만나보셨습니다. 어떤 영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영화를 소개한 사람의 이름 딱 한 번만 써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자,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2등 먼저. 뭔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와우. 오늘의 1등! 야! 후후! 자, 오늘 1등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한 영화 다이하드의 주연 브루스 윌리스가 등장하는 다른 작품들 한번 알아보고 오실게요. 지니야, 네, 브루스 윌리스 영화 찾아줘. 브루스 윌리스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브루스 윌리스의 출연작들이죠. 식스센스, 제5원소, 그리고 언브레이커블 모두 올레 TV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재밌게 즐겨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화, 새로운 소개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 동안 잘 봐요. 나는 편해요. 나는 어려울 게 없어. 무더위를 날려버릴 생존 영화들 만나보셨는데요. 특히 승국님이 추천한 영화 오버로드는 스릴러 마니아들은 물론 2019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초대되며 이미 인정을 받은 검증된 작품이니까요. 무더위에서 살아남고 싶은 분들 놓치지 말고 즐겨보세요. 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전 세계 개봉과 동시에 그 매력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버린 이 친구. 엄청난 작품의 배우들이 무스쇼를 찾았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레 TV